어떤 그림이나 건물을 볼 때, 혹은 아주 평범한 컵을 보면서도, 아, 이건 정말 좋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느낌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질 1권 생명의 현상. 그 중에서도 핵심인 제7장 질서의 개인적 본질입니다. 네. 이 7장이 책의 2부로 들어가는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 저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구조를 객관적인 속성으로 설명했다면요. 이제 2부에서는 그 객관적인 구조가 어떻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 즉 자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자는 이 연결을 통해서 지난 400년간 세상을 둘러 쪼개왔던 그 거대한 벽, 객관과 주관의 세계를 허물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와, 400년간 이어진 분리를 치유하겠다니 정말 포부가 대단하네요. 객관적인 구조가 제 주관적인 감정과 사실은 하나라고요? 솔직히 아직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살아있는 구조가 대체 어떻게 우리 내면과 이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개인적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개인적이라고 하면 나는 이런 취향을 가졌어.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기호 같은 거요. 그런데 책에서는 그건 개인적이라는 말에 아주 얕은 의미일 뿐이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맞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하는 진정으로 개인적인 것은 그런 특이함과는 거의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가장 깊은 곳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간다움, 바로 그것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무언가를 뜻하죠. 책에 나오는 오래된 사원의 소박한 스케치 그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건 그림을 그린 사람의 특별한 기술이나 보는 사람의 취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 안에 가장 순수하고 연약한 부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거 반고흐의 그림을 볼 때 드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단순히 귀를 자른 천재 화가라는 그의 삶을 알고 있어서 감정이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림 자체에 원래 그런 힘이 있는 건지 좀 헷갈렸거든요. 저자는 이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힘은 그림 자체의 구조에서 나온다고요. 고흐의 삶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해변의 보트들이라는 그림의 형태, 색, 선의 배열이 만들어내는 그 살아있는 구조 자체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아,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 마치 그 그림 속 사물들이 우리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자는 이 개인적인 느낌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태양의 복사열처럼 실제하는 사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력을 가진 구조는 필연적으로 언제나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하죠.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구조라는 게 위대한 예술 작품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꽃을 예로 든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게 꽃을 좋아할까요? 알렉산더는 그 이유를 전체성과 중심의 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꽃 한 송이는 그 자체로 완벽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으로 꽃잎들이 대칭과 반복을 이루면서 강한 경계를 형성하죠. 즉,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완벽한 중심의 장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꽃들이 모여 만발한 초원은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중심의 장을 만들고요. 바로 이 구조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나 감동 같은 깊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 생일 파티 장면 묘사한 부분에서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불 켠 케이크가 식탁 중앙에 놓이는 그 순간 온 가족의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전 그냥 당연한 풍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그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던가요? 우선 식탁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느껴졌어요. 식탁이라는 뚜렷한 경계가 있고 그 안에 접시나 컵 같은 작은 중심들이 가장자리를 따라 놓이면서 경계를 더 강화하죠.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향하는 가장 중요한 강한 중심에 바로 생일 케이크가 놓이는 거고요. 맞아요. 그 케이크조차도 여러 구조가 겹쳐져 있죠. 케이크 가장자리를 따라 촛불들이 교차 반복되면서 또 하나의 경계를 만들고 중앙에는 주인공의 이름을 쓰기 위한 공백을 남겨두잖아요. 심지어 촛불 하나하나도 심지를 중심으로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완벽한 강한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그렇죠. 이 모든 구조가 그 순간을 위해 총동원되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예쁘게 장식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통해 그 순간의 감정을 담아내고 증폭시킨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축하의 순간에 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 구조 자체가 그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한 기억을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뭐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행위, 인도의 나마스테 인여법처럼 두 손바닥을 마주대는 행위까지 인류의 깊은 의미를 지닌 문화적 행위나 사물 속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강력한 중심의 장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시들은 이미 감정이나 의미가 깃든 것들이었잖아요. 생일 케이크나 결혼 반지처럼요. 그런데 만약 아무 의미가 없는 아주 단순한 형태만으로도 이런 개인적인 감정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이 주장이 정말 설득력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책에 딱 그런 실험이 나오죠.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사고 실험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똑같은 크기의 흰 종이 3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두 번째는 종이 한가운데에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점이 하나 찍힌 종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렇게나 구불구불한 선이 그려진 종입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개인적인 느낌을 주나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나 자신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종이는 어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중앙에 점이 찍힌 종이를 선택할 겁니다. 알렉산더는 이 현상을 중심의 장 관점에서 설명해요. 중앙의 다이아몬드 점은 그 자체로 강한 중심이 되면서 종이 전체 그리고 주변 공간과 하나의 일관성 있는 중심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작은 우주를 창조하는 거죠. 반면에 그 구불구불한 선은 중심도 경계도 없어서 오히려 주변 세상과의 조화를 깨트리는 비일관적인 장을 만들 뿐이고요. 여기서 실험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만약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선물로 이 3장의 종이 중 하나를 건네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아마 이번에도 거의 모든 사람이 다이아몬드 점이 찍힌 종이를 고를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진실하며 또 가장 친밀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가장 개인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객관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강하고 일관된 중심의 장, 즉 전체성이 높은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구조와 감정이 일치한다. 이 논리를 피카소, 헨리 무어, 마티스의 여성 드로잉에 적용한 분석도 정말 재밌었어요. 세 거장의 그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마티스의 그림이 구조적으로 가장 강한 중심의 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가장 가깝게 다가문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피카소의 그림이 주는 강렬한 파괴의 느낌이나 헨리 무어의 기묘하고 불안한 느낌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죠. 마티스의 그림은 가장 평온하면서도 가장 깊은 개인적 감정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강한 구조를 가진 것이 가장 깊은 개인적 감정과 연결된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구조와 감정의 일치라는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알렉산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책의 한 문장이 그 답을 요약해 줍니다. 우리는 깊은 전체성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최종 목적지, 즉 데카르트 이후 400년간 이어진 서구 문명의 거대한 분열을 치유하려는 시도와 연결됩니다. 데카르트적 분리라면 세상은 객관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감정이나 정신은 그것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는 관점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400년간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저 밖에 있는 돌멩이는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객관적 실체일 뿐이고
우리가 그 돌멩이를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 같은 감정은 순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환상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저 밖에 존재하는 구조적 전체성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행복감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를 이루는 두 개의 다른 측면일 뿐이라고요. 아,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실체를 바깥에서 보면 전체성이 되고 안에서 경험하면 감정이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물질이라는 아주 시적이면서도 과감한 개념까지 등장합니다. 이 우주가 생명 없는 차가운 기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자아와 감정을 가질 잠재력을 품고 있는 사람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에요. 사람의 물질이라니?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황당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과학이라기보다는 거의 종교적인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거친 파도나 V자로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보면서 감동하고 개인적인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 자연현상들이 가진 강력한 전체성의 구조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근원적인 감정, 즉 사람의 물질을 깨우기 때문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건축가가 건물을 짓는 행위는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를 쌓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의 물질을 깨우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결국 생명력을 가진 구조, 즉 전체성이 높은 구조는 점점 더 인간의 자아와 닮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군요. 우리 자신도 하나의 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강력한 중심을 가진 다른 존재에게 끌리는 거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부 세계의 객관적 현상인 전체성과 우리 내면의 주관적 경험인 감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더 깊은 전체성을 마주할 때 우리 자신의 자아, 우리 자신의 전체성 또한 더 깊어지고 강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7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질서의 본질 7장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에 개인적으로 끌린다고 말할 때 그 감정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구조인 전체성과 우리 내면의 자아가 공명하는 아주 심오한 순간이라는 거죠. 네, 이는 건축이나 예술 같은 활동이 단순히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요. 분열된 우리의 세계관을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가 제대로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열쇠가 바로 이 살아있는 구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체성을 가진 것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 온전해짐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의 중심이며 다른 중심들에 의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책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내 주변 환경의 구조가 나의 온전함, 나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내 책상 위, 내 방, 혹은 내가 매일 걷는 길에 아주 작지만 강한 중심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저 정리정돈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앙에 놓고 주변을 정돈해서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용히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